일과 취미랑 중국어 이 세 교집합이 만날 때가 특히 제가 어, 또 출장 가서 일할 때 이제는 출장 가서도 정말 중국어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신천이랑 베트남 가서 그 시리즈물을 연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어, 편집장한테도 칭찬받고 정말 스스로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럴 때 정말 크게 보람차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또 그 투자자들의 그런 네트워킹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부분을 기사로 작성했을 때 편집장이 이거 정말 되게 재미있는 좋은 기사라고 해줬을 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 중국어를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어는 정말 저는 도전의 크기만큼 배운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가장 말하자면은 소극적인 노력은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그거를 중국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계실 때에는 누군가 만든 중국어 텍스트를 이용해서 뭐 그게 책이 됐던 문제집이 됐건 아무튼 뭐 학원이 됐던 주어지는 텍스트를 여러분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국에 가시면 본인의 뭐 자잘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어가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어 위챗 뭐 알리페이 개설할 때 아니면은 중국 은행 통장 개설할 때 아니면은 뭐 진짜 집 구할 때 아니면 뭐 물세 전기세 낼 때 이럴 때 그동안 한국에서 텍스트에는 나오지 않았던 진짜 현실 상황이 앞에 닥쳐오고 그거를 활용하면서 언어를 배울 때 이게 사실 가장 빠르거든요. 왜냐면은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문 기자로서 중국어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콤플렉스 같이 다가왔고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배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서 기사를 할 때 그 대표님이 저한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아직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게 기자 입장으로서 정말 큰 영예가 되는 자리가 있어요. 이런 컨퍼런스 같은 곳에 갔을 때 패널 토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이 패널 진행자가 이 패널들을 모시고 그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 최고의 그 핸드폰의 미래 그런 주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핸드폰에 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룬 기자가 이제 호스트가 되고 그 패널 진행자가 되고 그리고 뭐 화웨이, 샤오미, 뭐 오포 이렇게 각각 각 뭐 임원들 혹은 창업가들이 와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로 기자한테 매우 영예로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기사를 써온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그 무대 위에서 뭐 많게는 2,000명이 보는 앞에서 뭐 적게는 뭐 몇십 명이 보는 앞에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제가 중국에 온 지 1년 반이 됐는데도 대표님이 저한테 패널을 안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너는 조금 더 중국의 이런 업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저한테 그걸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그 저희 테크크런치 같은 큰 행사 하면은 뭐 삼성, LG 그리고 국내 창업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한국인 기자가 있다는데 그 뭐 언제 나오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보시면은 제 이름이 없을 때 정말 저는 이제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콤플렉스였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 테크노드랑 한화 엑셀러레이터 그 드림 플러스랑 같이 하루
하루짜리 이제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패널 토론을 제가 2개 기획을 했고, 이제 하나는 이제 대표님이 패널 진행자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제 스스로를 패널 진행자로 세웠어요. 그것도 중국어로. 그래서 30분 동안 이제 제가 잡은 주제가 중국의 조링호 창업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90년대생 이제 창업가들에 대한 그 패널 토론이었는데, 그때 그 정말 원어민처럼 중국어 잘하시는 한국 창업가 2분이랑 이제 현지인 그 외국인 창업가를 이제 모셔가지고 중국어로 그때 패널을 하는데,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그 패널을 30분 진행하면서 이제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지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맞장구 치는 거나 진짜 그거를 다 알아들었냐 물으시면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말하자면 정말 도전이었고, 그리고 대표님이 이 패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롱샤 먹으러 가자고. 그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삼겹살 먹을 때 중국에선 이제 뭐 어떤 큰일 끝나면은 상하이 지역은 특히 롱샤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와, 저를 보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1년 반 동안 정말로 기자 한 명 몫을 못할 만큼 어떻게 뭐 제가 활약한 부분이 없었는데, 그날 정말 그런 되게 뿌듯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중국에 오셨을 때 본인이 정말로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정말 그렇게 크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년 8개월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중국 스타트업처럼 비즈니스 하라라는 이제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런던까지 자전거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또 중국, 한국에 있는 뭐 창업가 투자자들한테 제 프로젝트를 다 알리고 이제 펀딩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중국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막 메일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중국어가 많이 느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친구랑 처음 4개월은 같이 자전거 여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중국어가 많이 느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친구가 중간에 프로젝트를 하차하면서 또 혼자 이거를 끝내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제가 내건 약속이 있어요. 서울에서 런던까지 자전거 횡단을 하겠다. 그리고 가는 나라마다 창업가를 인터뷰하겠다. 그리고 가는 나라마다 이제 세미나를 열겠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내걸고 스폰서들을 모았고, 그래서 8개월 동안 이제 처음 4개월은 둘이서 마지막 4개월은 혼자서 이렇게 해서 1,4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뭐 비자 비용, 숙식 전부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다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시던 간에 그 꿈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정말 꿈만 꾸면 되겠구나. 내가 의지를 보이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은 이룰 수 있구나. 이런 배움을 얻었습니다.